안녕하세요. IELTS 전문 강사 토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IELTS 리스닝 시험의 전체 구성과 문제 유형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IELTS 리스닝 시험은 총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파트마다 문제는 10개씩, 그래서 전체 40문제가 출제되죠. 각 문제는 하나당 1점이며 39점에서 40점을 맞으면 만점인 9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파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파트 1과 파트 4는 문제 유형이 서로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파트 2와 파트 3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루는 내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돼요. 예를 들면 예약 전화나 안내 방송 같은 것들이죠. 반면 파트 3와 파트 4는 조금 더 학문적인 분위기입니다. 세미나, 강의, 팀 프로젝트, 학업 과정처럼 학교와 관련된 주제가 자주 등장해요. 문제 유형도 조금씩 다릅니다. 파트 1과 파트 4는 필기형 문제, 흔히 말하는 노트 테이킹 유형이 주로 출제돼요. 예를 들어 들은 정보를 빠르게 메모하고 빈칸을 채우는 형식이죠. 반대로 파트 2와 파트 3는 듣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객관식 문제나 매칭 문제가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IELTS 리스닝은 각 파트마다 성격과 요구하는 능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듣는 연습만으로는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각 파트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엔 각 파트별로 더 자세한 풀이 전략과 실전 팁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오늘은 IELTS 리스닝 파트 1의 기본적인 소재와 출제 경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먼저 파트 1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화 소재를 살펴볼게요. 이 파트는 일상적인 대화가 중심입니다. 보통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죠. 등장하는 상황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어요. 예를 들어 호텔이나 식당, 병원, 자동차 정비소 같은 장소에서의 예약 관련 대화, 어학원 등록이나 헬스장 가입, 도서관 회원 가입 같은 신청 및 등록 상황, 상품을 주문하거나 반품을 요청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구매 및 주문 대화, 항공권 예약, 일정 변경, 정보 문의처럼 전화 통화 상황, 길을 묻거나 대중교통 이용 방법, 행사 안내처럼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장면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유형과 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 파트에서는 노트 테이킹, 즉 필기형 문제가 주로 출제돼요. 듣고 들은 정보를 빈칸에 바로 적어야 하죠. 출제되는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 날짜, 가격, 시간처럼 숫자 정보, 그리고 단어의 정확한 철자까지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 숫자와 철자를 듣고 적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해요. 둘째, 예약, 등록, 주문과 관련된 실생활 표현들을 미리 익혀두면 상황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셋째, 영국식 발음에 익숙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동의어에 대한 감각도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라는 말이 꼭 프라이스만으로 나오지 않고 피나 차지 같은 표현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파트 1은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실수가 생기면 오히려 점수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해서 좋은 출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2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트 2는 한 사람이 전체 내용을 혼자서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화가 아니라 설명문이기 때문에 내용을 따라가려면 듣는 사람의 이해력과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주로 등장하는 상황은 공공장소나 대중 서비스를 안내하는 장면이에요. 예를 들면 교통수단 이용 방법이나 여행 관련 정보가 자주 나오고요. 도서관이나 박물관처럼 특정 시설에 대한 소개도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이벤트와 관련된 설명도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왜 그 행사에 참석했는지, 그 행사의 목적은 무엇이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공공 이벤트들이 자주 소재로 활용돼요. 문제 유형은 대부분 이해력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인 멀티플 초이스나 복수 정답 선택형 문제인 멀티 앤서 타스크, 그리고 매칭 문제가 주로 출제돼요. 가끔은 그림 형태의 문제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지도와 관련된 정보를 매칭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파트 2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바로 내용 요약과 정리 연습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한 문단 정도씩 리스닝 자료를 듣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요약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중요한 포인트를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시험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파트 2는 설명을 잘 듣고 핵심을 파악하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파트 3는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의 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교육적인 상황이나 훈련 과정, 학생들 간의 과제에 대한 대화, 혹은 교수님과 학생이 숙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등이 많이 다뤄져요. 이 파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어떤 답을 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화자의 이름이 먼저 제시되면 그 화자의 목소리에 집중해 답을 찾아내는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문제 유형으로는 객관식 문제인 멀티플 초이스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또한 파트 2와 비슷하게 객관식이나 매칭 문제 유형이 많고, 가끔은 매칭 문제 대신 플로우 차트 형태의 문장 완성 문제가 섞여 나오기도 하죠. 파트 3는 대화가 복잡하고 화자가 여러 명이라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누가 말하는지 정확히 구분하고 문제 유형에 맞춰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요. 파트 3에서는 먼저 문제에서 핵심 단어와 터닝워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터닝워드는 화자가 꼭 말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들로, 이 단어를 들으면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트 2와 달리 파트 3 문제에서는 화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답을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바로 멀티플 초이스, 즉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화자와 터닝워드를 찾는 데 집중하면서 선택지가 문장 형태인지 단어나 구문 형태인지 꼭 살펴야 합니다. 먼저 문장 형태의 선택지는 듣기 전에 모든 선택지를 미리 해석해두고 터닝워드를 중심으로 답을 선택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단어나 구문 형태의 선택지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안의 동사와 연결의 내용을 다시 구성하며 들어야 해요.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선택지에 나온 단어가 그대로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트 3의 멀티플 초이스 문제는 단어 일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이 점만 잘 기억하고 연습한다면 파트 3 문제도 훨씬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구간인 파트 4는 한 명의 전문가가 강의나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은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주제가 대부분이라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잘 따라갈 수 있어요. 파트 4에서는 빈칸 채우기 형식의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노트 테이킹을 하듯이 핵심 정보를 잘 들어두고 그 내용을 빈칸에 적어넣는 방식이죠. 답을 직접 적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답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문법과 철자까지 정확해야 해요. 또한 이 파트의 특징 중 하나는 문제 간 간격이 길고 화자가 문제 문장을 그대로 읽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표현을 바꾸거나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보다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답니다. 파트 4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들은 대부분 학문적인 분야예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나 생태계, 에너지 자원처럼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과학 분야가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기술, 정보 보안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점점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기술 관련 내용도 자주 나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회 구조 같은 주제를 다루는 사회학, 기억력이나 감정 조절, 학습 방법 등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심리학 분야도 자주 등장해요. 역사적인 사건이나 고대 문명, 산업혁명처럼 시대 흐름을 짚어보는 역사 이야기,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이나 교수법 같은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이처럼 파트 4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를 끌어오기 때문에 폭넓은 주제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가 등장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배경 지식이 없다 해도 듣는 연습과 문제풀이를 통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핵심만 잘 메모해두는 연습이랍니다. 파트 4는 총 1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한 번에 쭉 들려주는 특징이 있어요.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는 중간 30초 정도의 다음 문제를 보는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었죠. 파트 4는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는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파트는 내용이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차분히 듣고 따라가기만 해도 정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파트랍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단어 수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한 단어로 답해야 하지만 어떤 문제는 두 단어나 짧은 구문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을 적기 전에는 반드시 문제 위에 적힌 조건을 체크해야 해요. 두 번째는 전환 단어, 그러니까 화자가 중요한 정보를 꺼내기 전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면에, 하지만, 다음으로는 같은 표현이 등장하면 이제 새로운 정보가 나오겠구나 하고 준비하는 거죠. 이런 전환 표현들은 정답이 나올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아요. 세 번째는 표현 바꾸기, 즉 패러프레이징에 익숙해지는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정리해 볼게요. 파트 4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단어 수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정확한 문법으로 답을 써야 정답 처리됩니다. 또한 문제와 문제 사이 연결이 길기 때문에 흐름을 따라가며 정답이 나올 구간을 예측하고
유사한 표현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러한 연습이 반복되면 파트 4는 더 이상 어려운 파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파트가 될 거예요. 토미와의 1:1 IELTS 수업은 렉시스 어학원으로 문의 주십시오.